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경님이 감사합니다. 팀장님, 혹시 자기 자신의 객관화를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밑에 성원킴님이랑 이제 열띤 토론 배틀은 아니고 토론과 뭐 가이촌님까지 이분들끼리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팁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휴가 중이라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, 자신의 객관화 팁이요?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. 일단,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는, 결국에는,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.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, 사실. 그래서, 결국엔 장기의 복기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둔 수를 다시, 그러니까 두는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둬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, 반대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런 수를 그때 뒀지?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있죠. 시간이 오래 지나서. 그래서 자기가 오래전에 짠 소스를 본다든지,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?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저희 교육만의 노하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.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. 그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좋은 판단인지 나쁜 판단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한다든지, 혼자 생각하는 시간 진짜 필요해요. 사색이라고 하죠. 그 복기를 하는 거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.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, 물론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,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3자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란 사람이고 상대방이 B라는 사람의 이벤트를 A와 B의 관계로 본다면, 이번에는 A를 내가 아니고 내 친구 중에 누구를 A를 보고, 그리고 B라는 사람을 그 나랑 논쟁이 있었던 당사자로 보고, 그 다음에 나는 그 두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입했을 때 그게 괜찮은지를 볼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만약에 내가 어떤 학생과의 논쟁이 있었는데, 그 논쟁에서 나는 내가 학생과 논쟁을 했다 해서 내 친구 홍길동이 학생과 논쟁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그거를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. 두 사람의 논쟁을. 이렇게 봤을 때도 저게 선생이 맞았다, 학생이 맞았다,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제3자를 대입해도 그게 말이 된다면 보통 이제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객관이나 주관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. 왜냐면 객관이라는 것도 그 나라별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합의된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객관이라는 게 되게 만들어지는 상황도 꽤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주관이 모여서 객관이 되는 경우가 꽤 커요.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정신들을 향유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의외로 굉장히 철학적이에요. 객관화를 한다는 게.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. 근데 문경님은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부터 이렇게 좀 지켜보고 성향을 봤을 때 외골수적 성향이 좀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개발자 성향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세계관도 되게 답답이 아니고 미안해요. 아무튼 답답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좁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. 소스 전개 방식이나 이런 걸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한데, 근데 그 디테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옷인데 그 디테일 하다가 요 정도도 못 짤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보여져서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.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객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. 즉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는 뭔가 강력한 메시아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뭔가를 딱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에 의문을 품지 않은 비판적
사고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워낙에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돼? 뭐 이런 성향 좀 약간 이렇게 그걸 비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, 왜 그래야 하지? 왜 그래야 되죠? 뭐 이런 게 좀 약간 좀 못된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, 뭐 어떤 비판적 성향이 되게 강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상대가 무조건 이렇다라고 했을 때, 그거를 그냥 당장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보려고 되게 많이 해요. 왜냐면은 그거를 그냥 믿었다가 오히려 현실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좀 비판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자신만의 시간과 그거를 고지고대로 바라보지 않는, 또는 나와 좀 다른 사람, 타인과 그 소통이 되는 타인과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. 저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진짜 하려 그러면은 머리가 좀 아프죠.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되게 좋아져요. 그래서 남들이 당연히 이 부분이 맞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게 돼요. 대표적으로 이제 뭐 팀노바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한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. 뭐 오키부터 해가지고 디스인사이드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. 물론 잘못한 건 없어요. 근데 이 잘못한 게 없지만 그들에게 거슬린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? 아니에요. 근데 이런 보통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요,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해서 그 친구가 정말 사기를 당했다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.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게 피해자가 없어도 커뮤니티에서 몰아가면 그게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학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여리여리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. 저희가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. 이러면서 전혀 쓸데없는 걸로 사과를 할 확률이 높은데, 저는 그 사건을 두고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죠.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.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저 자세로 굽히게끔 나를 저렇게 저 사람들이 유도하지?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죠. 그래서 자신의 객관을 해봤어요. 아무리 해봐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맞춰줄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난 거죠.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지거나 합니까? 근데 그들은 증거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하기 편해요, 사실. 나중에 시간 지나면 쪽팔리는 건 본인들일 거고.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, 대부분. 근데 개발업계에서 당연히 이제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라는 생각들도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. 코딩 테스트 같은 거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사마다 코딩 테스트 전형 다 달라요, 사실. 그리고 그 회사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. 근데 뭐 그런 시장에서 사실 문제풀이 코딩 테스트면 코딩 테스트 있냐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, 그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의문을 안 가지니까 저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고 저 선배도 그거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으니 또는 LG에 들어갔으니 나도 저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게 정답이겠지? 라고 생각하는 사고부터 그냥 누가 앞에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,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이 그런 게 있어요. 그 군중심리학에서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보면 굉장히 이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, 그리고 군중에 의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, 이제 군중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굉장히 용감해지고 그 책임 회피에 의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리스크가 적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은 더 잔인해지거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저지르지 않는 수준의 그런 짓까지 하는 게 군중의 무서움입니다. 그래서 그게 정말 무서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, 이게 왜 찍은데? 아무튼
어쨌든 그래서 그렇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열광하는 거나 이런 뭔가 좀 된다고 하거나 뭔가 막 좋다고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만 가면 막 될 것처럼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얘기하잖아. 뭐 그런 것들이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저씨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게 막 만들어져 있어요. 지금 그런 거에서 탁 깨는 게 필요한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못 깨어나와요. 그래서 자신의 객관화 비판적 사고를 습관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사실 여기 제가 팀노바에 오는 많은 명문대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네 학교 갔을 때 좀 학교 열심히 해서 갔잖아. 근데 그게 전부 그거 학교 좋은 데 가니까 모든 게 술술 풀리디?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. 알고 물어보죠. 근데 그 이후에도 노력을 한 애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도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만 가면 술술 풀릴 줄 아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. 제가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. 그 연봉도 높지도 않고 일반 회사원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되게 많아요. 명문대만 나온다고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종용하고 몰아가는 거 진짜 위험한데 우리 누나한테도 제가 큰 누나 조카가 초딩이니까 초딩을 제가 가르칠 때 우리 누나가 잘못하고 있는 걸 한 번씩 찝어줘요. 어떤 걸 찝어주냐면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지금 13살에 무슨 홈스쿨링을 뭐 안 시키면 안 되고 뭐 어느 학원을 뭐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되고 이러면서 아줌마들끼리 어마어마하대요. 남리 그 오지랖 심하잖아 아줌마들.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저 사람은 쟤는 뭐 어느 학원을 안 가. 지금 조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친대요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그거는 그들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그 군중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답이 딱 정해진 그런 코스인데 그 지금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. 학부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여러 개를 동시에 시킨다고 해서 또 꼭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.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동시에 막 10개씩 해.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제가 팀노바 하고서 개발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잖아요. 그게 왜 그럴까요? 개발만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인간은 동시에 멀티플레이하기 되게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하물며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를 아이들한테 하루에 막 3-4개씩 학원을 보낸다고? 애들이요, 초등학생들 스트레스 지수 검사해본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. 굉장히 심각한 수준, 성인 수준의 스트레스 지수를 갖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왜 그럴까요? 4-5개 해야 되니까. 우리가 힐링이라는 거, 우리 직장인들도 그 힐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야 방전된 에너지도 충전을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주말까지 꽉꽉 그냥 숙제랑 이런 걸 딱딱 채워놓는데 뭐 어떤 학원을 꽉꽉 채워놓는데 얘네들이 숨 쉴 시간이 있겠냐 이거지. 잠깐 게임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데. 되게 웃긴 거예요. 창의성이란 건 정말 재밌는 게 단순히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. 어린이들은 그게 나와야 되는 시장인데 그 어른들이 마치 얘를 어디에 보내고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강아지들은 얘한테 루이비통 개옷을 입히든 뭘 입히든 사실 그냥 기능적인 거 빼고는 사실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에 루이비통 옷을 입힌 그 강아지를 입힌 주인이 되게 이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떻고 그러니까 물론 사랑을 하겠죠 아이들에게. 근데 그 객관화가 안 된 거죠. 우리 사회가 지금 결국에는 항상 그러거든요. 저는 그 결과주의자인데 대학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?부터 저는 학부모들한테 항상 물어봐요. 근데 대부분 답변 잘 못해요. 정말 웃겨요. 아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는 초석을 닦는 게 사실 초, 중, 고등 교육이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사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답이 없어. 그 대부분 있잖아요. 학부모들이요. 대학까지만 보내면 내가 1차적으로 목표가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연히 대기업 코스나 지금은 공무원 많이 가니까 공무원 가는 것처럼 그 당연한 코스처럼 얘기해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큰 돈 못 벌어요. 그냥 그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절대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지금 군중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군중들은
일반적이에요. 보통은 딱 일반적이에요, 이게. 근데 여기서 이거를 깨야 돼요. 그래서 객관화가 필요해요. 비판의식이 필요하고. 우리나라 사람들은요,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처럼 조금 소위 이제 프로불편러스러운 약간, 프로불편러까지는 아닌데 또 대충대충 하는 편이긴 한데, 좀 그래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, 저는 이제 학생을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, 제 직업이니까 그런 거 자기가 제일 잘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. 문경님은 이제 개발자로 성장하시는 게 목표신 거잖아요. 그러면은 문경님 입장에서 개발자로서 나의 프로세스, 나의 인생, 내가 되고 싶은 개발자,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, 그리고 이 기술이 나온 이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고 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 친구들이 뭐 어떻게 공부해요? 그냥 이번에 어떤 알고리즘이 나왔대. 이거 따라서 하고 무슨 기술이 있대. 오픈소스 갖다 대충 붙이고 이런 식밖에 안 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. 그냥 이게 트렌드래. 나는 내가 리액트 JS나 리액트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액트 JS, 특히나 리액트 JS 왜 쓰는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은 리액트 JS를 선택을 해도 천상계에서 선택하는 거랑 일반적인 경우에 선택하는 걸 물어보면 답변하는 게 완전히 달라. 남들이 가니까 가지 마세요. 웹서버도 남들이 아파치 쓰니까 그냥 아파치 쓰지 마시고, 아파치가 왜 각광을 받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보라고.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야. 그런 왜라는 질문,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. 이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하죠. 너는 왜 이렇게 썩나 있냐?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?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제 원천입니다. 중요해요.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발전은 없죠. 왜? 지금 현실이 만족스러운데 뭘 사실 뭐 더 필요합니까? 안타깝게도 세상은 만족을 잘 못하니까. 아무튼 이게 저 나름대로 하는 방법인데 좀 비판적일 필요가 있어요. 특히나 자기 자신에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관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되게 비판적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